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래서 망했느냐?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그래서 망했느냐? 과거 IMF,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까지도 극복해낸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망할 거냐? 라는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NO라고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정 가치보다 싸게 빠지는 국면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미쌤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시기를 4년 만에 찾아온 부자 될 기회의 시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좀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피어나며 위기 다음에 기회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한국 주식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여전히 내년에 기회의 장세가 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그 기회를 잡기 전에 앞서 지금 당장의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다음 기회의 주인공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국 증시에서 최근 그나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및 다음 기회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매주 수요일, 매주 수빈이와 함께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에 저와 함께 부자TV 유튜브에서 공개 라이브 진행하니까 함께 소통하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날 8시 부자TV 유튜브에 놀러오세요. 최근 시장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앞서 2022년의 큰 하락 추세, 이 추세를 깨는 상승 추세,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이 2400포인트의 변곡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더불어 단기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단기 하락 추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한 차례 마무리가 되고 8, 9, 10, 11 지속적인 단기 하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상승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방향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최근 들어 거의 매년마다 증시가 크게 하락했 시기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2019년도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하면서 20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22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코스피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작년 23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또 부각이 되면서 24년에는 트럼프 트레이딩과 함께 더불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 요 이슈가 터지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힘든 국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어떠한 특징을 좀 보여줬느냐, 우리가 코스피 PBR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데 이걸 왜 기준으로 삼으면 좋냐, PBR이라는 것 자체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자본 대비 현재 시총, 즉 기업의 가치 대비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주로 우리가 한 배 아래면 자본의 가치보다도 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0.9배 아래는 확실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근데 앞서 포인트로 잡았었던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 그 다음 24년도까지. 자,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증시가 PBR 기준 0.9배 이하로 떨어지는, 즉 저가의 매수의 기회 시즌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앞전에는 어떤 이유였냐? 자, 금리가 인상되고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또 인상되고 국가 간의 전쟁 리스크가 터지고 뭔가 큰 문제가 좀 터져서 경기에 실질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주거나, 즉 국내 증시의 본질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리스크가 터져서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었다. 근데 지금은 이라는 물음표를 띄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실제 과거처럼 미중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가? 자, 코스피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피크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인 거죠. 확실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물음표예요. 트럼프도 아직은 당선이 안 된 상황에서의 물음표. 여기 한 가지 더한 게 국내 정치적 리스크. 자, 근데 주로 이 정치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으로 본질이 훼손되진 않아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그때 돼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 뭐 돈의 힘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장기화가 됐을 때 터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것도 사실상 이로 인해 지금 당장 한국에 문제가 터졌는가? 라고 보기에는 물음표가 띄어집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자, 과거에 증시가 실제로 적정 수준 이하로 많이 빠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실제 문제가 터졌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 구간에 놓여져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순간에 이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즉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게 지금 왜 안 좋지? 그 이유가 뭐지?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계속 이 시장을 안 좋게 만들 만한 요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응 전략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 why?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문제가 최소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돼야 더 이상 증시가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는 뭐라고요? 사실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왜? 트럼프가 되면 점점점 하면서 그 다양한 우려감들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정치적 불확실성이니 이게 해소가 돼야만 증시는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증시는 계속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될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낼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장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까? 확답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메모장에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가장 메인의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이고 그 가운데에서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한국 주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설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왜 why? 지금 시장이 왜 하락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결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how?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 혹은 언제 시장이 좋아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대응할까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는 악재라는 놈이 있는데 이 악재가 사라져야 증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보자면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놓고 봤을 때 혹시라도 2차 계엄령이 터지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 불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결론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정부가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속성을 띌 때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불안 요소는 해소가 되고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죠. 가령 저번 주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탄핵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에는 증시가 완전히 떡상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면서 월요일날 증시는 개파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민이라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여러 투자 대가들의 책을 보고 슈퍼개미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는 입장에서 가장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공통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아는 것만 해요. 아는 것만 투자해요. 그리고 아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그때 집중합니다. 그때 비중을 또 실어요. 모르는 것에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실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전 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책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특히나 자기계발서나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는 이유가 내가 그들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한다면 실제로 주식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소한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첫 번째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모르는 것에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매 순간 나를 혼란에 빠뜨려요. 속히 말해 이제 포모라고 하죠. 이게 주식 투자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해지면서 매일마다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 심지어는 다른 자산까지 주가의 변동성을 한눈에 되게 쉽고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어떤 시련에 빠지느냐? 자꾸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 주식이 되게 막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막 혼란에 빠집니다. 당장이라도 다 팔아버리고 싶기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확신이 들 때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저 또한 섣불리 예상이 안 돼요.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뭘 하냐? 과감하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나 정치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막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떤 주식들이 막 올라가요?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매매를 해봤어요. 그걸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이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거는 단순히 껍데기 주식이고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하는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하한가를 가기도 한다. 당일 단타 아니면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는 저의 결론을 내세웠어요. 물론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 존중합니다. 다만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뭘 하느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확신하는 것만 봅니다. 다만 제가 하나는 확신해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당장 박살낼 만한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상치 못하게 막 장기화가 돼가지고 정부가 지금 막 계속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를 크게 문제로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가격이 빠지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사람이고요. 안 좋을 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투자 대가들이 가장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이 내가 아는 것만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번에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대중과 달리합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환호에서 위기를 찾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지금 거의 매년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증시가 많이 빠져서 적정 가치보다 싸게 거래가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점점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정보들도 다 개방되어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근데도 왜 자꾸 적정 가치보다 주식이 더 싸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까요? 그만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탈세계와 세계가 분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 상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기업들의 구조상 수출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미중 간의 분쟁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또 코로나 이후로 어떤 현상까지 이어지게 됐냐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라는 문화, 심지어 요즘에는 AI라는 것, 과거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자꾸 현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물음표를 자꾸 가져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라도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가격의 변동성이 자꾸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금방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자꾸 헐값에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래서 망했느냐?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그래서 망했느냐? 과거 IMF,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까지도 극복해낸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망할 거냐? 라는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NO라고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정 가치보다 싸게 빠지는 국면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역사적 본질이니까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빨리 변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 변화를 내가 따라가기. 둘,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기.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선호합니다. 저는 변화가 되게 좋아요. 세상이 막 바뀌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탄생하는 거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선호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투자가 그리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상 그 방법론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것만 확신이 들 때 투자하기. 그리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고 환호 가운데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즉 대중과 달리 가야 된다. 이게 투자의 본질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과 제가 매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크게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가 이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크게는 경기 경제이고요. 두 번째는 통화입니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도주의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만 딱 집중해요. 이것만 봐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저는 그냥 명확하게 상승장에 집중하자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기 하락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현금을 일정 부분 챙겨놓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집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국 증시로 예를 들었지만 만약 미국 증시로 예를 들어보면 S&P 500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 장세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국 주식을 단기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크게 놓고 본다면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쌀 때 사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가 상승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두 가지를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이 중에서도 뭐죠? 상승에 대한 기회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한국은 당장에는 상승하진 않지만 두 번째,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다.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을 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이라고 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좀 더 흔들릴 여지가 남아있다. 그럼 그 흔들릴 여지가 남아있는 국면에서 내가 불안하다면 굳이 지금 단계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언제 다시 집중하시면 좋겠느냐? 저는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 집중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게 언제일까요? 자,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뚫고 올라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포인트 정도를 찍어주고 그 흐름이 한번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코스피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 시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확인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하락 추세가 전환됐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분들은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를 종가상 지켜주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요거예요. 경기와 통화. 그 중에서도 한국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저는 수출이라고 봐요. 한국의 수출.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봅시다. 진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어떠한지.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정 가격보다는 확실히 많이 빠져있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요인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주식 투자는 그냥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돼.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근데 이게 맞나요? 이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좋은 기업,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거 말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지금 싸? 그럼 사야지.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닐까요? 그랬을 때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나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지금 쌀 때 사야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사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 차근차근 사 모아야죠. 왜?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 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본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과거 이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여러 가지로 막 바뀌긴 했지만 공통된 점은 뭐였었냐면 막 그때 정치적인 이슈가 막 이래저래 하면서 증시가 흔들렸다가도 결국에는 이후에 펀더멘털에 의존하며 증시가 움직였기 때문에 즉 결국 한국 증시는 이래나 저래나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이익, 수출과 같은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특히나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볼게요. 자, 한국의 2024년 12월 현 시점에서 바라본 최근 기준의 전망이 4% 정도로 작년 대비 좋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내년에 대한 전망도 보면은 자, 기준점을 우리가 빵으로 볼게요. 빵 밑에는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수출이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겁니다. 요거만큼 우리가 피해야 돼요. 실제로 2019, 20년도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았었고 2022, 23년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비교적 부진했어요. 근데 보면 내년에 빵 밑으로 안 내려와요. 올해보다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지만 내년에는 좀 밑에서 놀죠. 그래서 상승의 힘이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좀 더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관점, 수출 관점에서는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망치가. 이게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 실제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선행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ISM 제조업지수입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초록색이고 ISM 제조업지수가 이 회색이에요. 자, 회색과 초록색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최근 들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어때요? 둔화되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좀 둔화되는가 싶더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반면 한국 수출은 어떻습니까? 수출 증가율이 단기적으로는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ISM이 수출 증가율의 선행지표다.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ISM 제조업 지수에 따라서 한국 수출도 빼꼼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짚냐면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십니다. 왜? 이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인 거죠. 최근 들어서도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이 3차례나 블룸버그에 의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세 차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대로 수출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해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글로벌 경제지표 흐름상은 아직 문제가 없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수준보다는 좀 낮겠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챗GPT로 인해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다행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특히나 HBM 쪽에서 수혜를 받으며 올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데이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어요. 내년에 내년에 좀 힘들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달리다가 좀 이제 걸어가는 거죠. 천천히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뒤로 빠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국 수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달리다가 좀 걸어갈 수가 있겠네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몇몇 분들께서 이런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게 시스템 위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진짜 한국 경제 박살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점들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가지 데이터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한국물 CDS 프리미엄 5년물 데이터가 있는데 과거 금융위기 때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그래프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치솟으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2022년에는 이게 바짝 올라왔었어요. 실제로 이때 막 경제 침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을 표명했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2022년보다도 안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거 사례보다도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박살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국의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추이를 봤을 때 이 또한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당장의 최악의 상황으로 발생하기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본질인 이 수출 증감률의 추이를 보면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고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아까 전망치를 보면 그래도 이와 같이 비교적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플러스로 유지될 상황을 전망을 하고 있었죠. 아까 몇 가지 선행지표들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을 만들어 줬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글로벌 금리 인하 시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선진국, 중국도 마찬가지. 금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자, 금리를 내리면 시차를 두고 경기는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통된 금리 인하로 인해 돈을 푸는 시대가 열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 경기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 본질, 경기 측면을 봤을 때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해석을 한다면 저는 지금은 좀 과도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2020년부터 21, 2년도까지는 코스피가 수출 증감률보다 일부 앞서 나가는 상황이 좀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죠. 즉 우리나라의 그 수출 증감률보다 지수의 힘이 약했어요. 지금은 수출 증감률보다 지수의 힘이 약해요.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과거 2020, 21년에는 금리 인하의 시기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경기가 좀 부진해도 상대적으로 증시가 더 강한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돈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자 2022, 2023년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기였어요. 돈이 쭉 빠지는 시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본질보다도 증시가 더 힘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랬죠? 글로벌리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시간을 두면 둘수록 어떻게 될까요? 돈의 힘이 강해지면서 증시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게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나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적정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미국, 유로, 영국 등을 중심으로 심지어 중국까지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통화율
돈이 많이 풀려가고 있어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의 힘이 증시로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증시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돈이 왜 지금 안 들어오죠?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음표가 띄어져 있는 시장에 굳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게 해소가 되는 시장에 투자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생각보다 저기에 뿌려져 있는 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쭉쭉쭉 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계엄 관련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계엄령 사태가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시장에는 부정적 여파가 있겠다. 근데 이 사태가 향후 1, 2년간 한국 신용등급 조정의 트리거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도 국회의 힘으로 또 국민의 힘으로 질서 있게 해제가 빠른 시간에 되었고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한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민주주의 체계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을 발빠르게 풀어주면서 변동성 제어에 성공을 또 했다. 물론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어요. 다만 이 문제가 당장 올해, 당장 내년 뭔가 큰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 과한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주식은 감정적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내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를 냉정하게 전망한 뒤에 내가 아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둘째, 주식시장의 본질 차원에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출 아직 최악은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 돈은 시장에 점점 많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차를 두고 내년에 한국 경기도 그나마 개선될, 회복될 기대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증시의 힘도 다시금 점점 회복될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만 보면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하겠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면 따뜻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뜨거운 여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따뜻한 봄이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링크 들어가시면은 지금 제가 연말까지 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부자TV 행복 패키지 연간 멤버십 서비스 이벤트 페이지가 쭉 나옵니다. 저는 내년을 분명한 부자들 기회의 시기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년 증시에 대한 방향성, 그 상승장에 따른 주도주, 그 주도주 중에서도 핵심 종목군, 그 종목군 중에서도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가지고 매주 여러분들과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제 노하우가 가득 담긴 마스터북 교재까지 새로운 리뉴얼된 강의로 만들기도 했고 이거를 이제 무료로 증정해 드릴 텐데 멤버십에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심플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입하는 시기부터. 지금 하시면 1년 좀 더 넘겠네요. 1년 좀 더 넘는 기간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요. 행복 패키지 함께해서 저랑 내년 한 해 동안 시장의 주도주를 집중해서 잡아가실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게 한 번에 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원래 우리 멤버십이 월에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10% 할인한 거예요. 월에 49,500원. 요거를 12개월로 곱한 게 594,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존 멤버십 정상가 대비 10% 할인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핵심 노하우 강의 수강권이랑 교재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비싸죠? 월에 5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내년 연말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펜딩 멤버십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장기 투자 전략 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는 주간 단기 매매 전략 방송, 라이브 방송은 일주일에 딱 2번 합니다. 그리고 매월 월 초에 월간 핵심 투자 전략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토대로 전자책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배포해드려요. 내가 막 매주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월 초마다 배포해드리는 전자책만 보더라도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한 방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달 말마다 한 달간 공부했던 거 점검하고 복귀합니다. 요거는 원래 없었는데 멤버십 가족분들이 원하셔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처럼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오죽하면 제가 뭐까지 했냐면, 이거 좀 웃긴데 올해 3분기에 멤버십 부자TV 가족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리 회원님들이 느끼실 때 좋은 서비스가 뭐냐, 그 좋은 서비스는 더 강화하려고 설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좀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개선사항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개선점 중에 하나가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월간 복귀 방송입니다. 그 외에 이제 방송을 매주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방송이 끝나고 녹화본을 올려드리면서 복습 자료까지 이렇게 쭉 올려드려요.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요약 자료를 쭉 보시는 거죠. 아, 이번 주는 이거 공부했구나. 한눈에 방송을 안 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으로 돕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간, 월간, 주간 전략을 다 잡고 나서는 이제 일간, 매일마다 핵심 리포트 중에 딱 한 개만 꼽아가지고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리포트 요약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메시지까지 이제 보내드리는 게 저의 부자TV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에 아주 짜임새 있는 체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있어요. 그 주도주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기준과 마지막 실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한 종목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쭉 짜임새 있게 정리해드리는 와이어와 부서글도 각 시장에 맞게끔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끝냈고 다음 주에 요게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제가 올해 3월에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3월에 올렸던 기준에 비교를 하면 지금이 사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조선도 아마 다음 달 중에 와이아왓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든 서비스가 팬딩 부자TV 멤버십 서비스에 다 담겨 있습니다. 되게 짜임새 있죠? 중간중간 기업 탐방도 갔다 온 탐방 보고서까지도 올려드리고, 실시간 메시지는 여기 팬딩 메시지에 있어요. 팬딩 메시지. 그래서 팬딩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면서 메시지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OT 기간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맞춰서 여러분들 자, 이것부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때부터만 딱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케줄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OT 기간 때 어차피 구체적으로 멤버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잡기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2025년 핵심 유망 산업과 주도주를 한 방에 담았습니다. 2025년 스미스쌤의 행복 패키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어느새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주도주로 2025년 행복한 부자가 되는 준비를 지금 당장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